안녕하세요. 손해사정사 이재영입니다. 지금 교통사고 핵심 사례 두 번째 주제로 과실비율 산정 원리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과실비율 산정 원리 중에서 차 대 차, 그 다음에 차 대 사람 어떻게 산정하는지 그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았었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다시 정리해드리면 차 대 차 사고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평가해야 되는 거, 과실을. 그래서 내가 아무리 운전을 잘했다 할지라도 내 과실이 상대적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많이 잡힐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도 잘했다면, 전제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차 대 사람 사고에 있어서는 차 대 차의 경우처럼 상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사람의 과실만 평가한다. 따라서 사람이 일반적인 사리 변식 능력을 가진 사람을 기준으로 얼마나 사고를 회피하기 위한 주의 의무를 기울였는가, 그 여부만을 따집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과실 비율 차 대 차, 차 대 사람 산정하는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공동불법 행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를 다시 한번 요약해 드리면, 차량 다중사고로 정상적으로 인도를 걷던 사람을 치어서 다치게 했을 때 이 사람은 누구에게 보상 청구를 해야 하는가? 다중추돌사고, 즉 다중추돌사고, 여기에 핵심을 맞춰서 오늘은 강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중추돌사고는 우리 공동불법 행위라 하여 다루는데, 한번 민법 법조항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법 760조에서 공동불법 행위에 대해서 나오는데, 수인의 공동의 민법 제760조 공동불법 행위자의 책임 제1항, 수인의 공동의 불법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2항, 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 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전함과 같다. 제3항, 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 행위자로 본다. 여기서 공동불법 행위 책임이라고 나오는데, 우리 자동차 보험에서 교통사고 서로 우연의 일치로 다중추돌 사고가 난 거지, 이 사람들이 사전에 공모해서 다중추돌 사고를 낸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연대하여, 즉 연대 책임이 인정되는데, 원래 본래적 의미의 연대 채무는 서로 의사가 합치를 이루어서 다수의 채무자들이 공동으로 그 채무를 연대하여 부담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원래 본래적 의미의 연대 채무는. 이 본래적 의미의 연대 채무를 우리는 법학에서 진정 연대 채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교통사고에서는 다수의 다중추돌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에 이 사람들한테는 어떠한 의사의 공통이 없습니다. 즉 공모해서 범죄를 일으킨 것은 아니지만 다수의 다중추돌 사고로 인해서 보행자가 다치는 이 사고가 일어났을 때 우연의 일치로 사고가 나서 연대 책임을 지게 되는데, 즉 이런 경우 의사의 공통이 없잖아요. 이런 경우를 진정 연대 채무와 구별하여 우리는 부진정 연대 채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책임 관계를 우리 민법 760조에서 규율하고 있는 건데, 연대 채무가 발생한다고 있습니다. 그럼 다중추돌 사고의 경우에 이때에도 더 잘못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80% 잘못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20%. 이런 경우에 20% 잘못한 사람이 그 손해를 다 물어준다면 되게 억울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겁니다. 실제로 연대채무의 개념을 살펴보면은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 연대채무자들 아무한테나 청구해도 됩니다. 그 청구받은 당사자는 그 손해액 전부를 물어줘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20%밖에 잘못을 안 했는데 그 손해를 전부 물어준다. 이거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내부적인 관계, 그 손해배상을 해준 당사자는 다른 연대 채무자들, 공동불법 행위자들한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구상권이라는 것은 자기가 부담 부분을 초과해서 물어준 부분에 대해서는 물어달라, 나한테 달라, 다른 연대 채무자들한테 나한테 달라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즉 내가 100만 원, 피해자한테 100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는데 나한테 책임이 20%밖에 없다.
근데 내가 100만 원을 다 물어줬다. 20만 원만 물어주면 되는데 그럼 다른 공동 불법 행위자들한테 8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 이것은 대법원 판례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연대채무. 연대채무라는 것은 다중 공동의 불법 행위로 발생했다 했는데 이런 경우에 내부적으로 구상권이 발생한다고 했고 그 다음에 어느 자의 행위로 인한 것이 불명한 경우가 많겠죠.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이런 경우에도 760조 제2항에서 그 손해를 전부 물어줘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중교통사고, 과실비율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잖아요. 뭐 뒷차가 앞차 때려받고 앞차가 또 그 옆차 때려받고 해다가 피해자를 빵 하고 쳤을 때 이 과실을 이걸 어떻게 매겨야 될까? 그 책임 소재가 또 불명한 경우도 발생할 수 있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과실을 산정할까요? 과실 비율을. 그때에는 과실 균등의 원칙, 과실 비율 추정, 균등 추정을 합니다. 만약에 10명이 다중의 사고로 한 명의 피해자를 냈다. 그럼 전부 1대1, 10명이 공동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100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면 내부적인 관계에서는 전부 10만 원씩 물어줘야 될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연대채무에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거는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요구했을 때는 전부 물어줘야 합니다. 10만 원만 물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전부 100만 원. 나중에 자기들끼리 가해자들끼리 구상권. 내가 더 물어줬으니까 내놔라. 그 구상권이라고 했죠. 이런 것이 발생한다는 사실.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 교통사고 원인은 대부분 뒤에서 최초로 빵 하고 때린 사람. 그 사람이 과실이 가장 많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 사람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겠죠. 과실이 가장 많은 사람. 즉 과실이 가장 많은 사람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종합보험에 들었다면 자동차. 그 종합보험 회사, 자동차 회사, 그 자동차 회사한테 보험금 청구를 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보험회사들끼리 다투겠죠. 그 구상관계는. 오늘은 공동불법행위, 과실비율 산정원리 주제 2번, 교통사고 핵심 사례 중 주제 2번 과실비율 산정원리 중 제2편으로 공동불법행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 사례의 답을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재영 손해사정TV 많은 시청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손해사정사 이재영이었습니다.